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 책을 읽기로 해요. 자, 이 책은 환경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가까이 갈게요. 자, 환경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기획을 하고 권혜선 선생님과 김창국 선생님 외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영화관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요. 요 차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4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지구 위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를 망치는 달콤한 탐욕.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미래를 바꾸는 오늘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영화를 소재로 해서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 현재 우리들이 당면한 그러한 문제들을 영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주제 1과 주제 2, 이 2개의 편을 간단하게 후루룩 읽어보면서 가려고 해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본 영화도 좀 있고요. 또 좀 보고 싶은 영화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영화 몇 편을 영상을 본 후에 한번 2-3가지 정도의 영화를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작가와 감독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구 위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볼게요. 그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영어로 여기는 레버넌트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19세기에 있었던 진짜 여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영화 레버넌트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이자 사냥꾼이었던 휴 글래스 1780년에서 1833년,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좀 가까이 볼게요. 그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그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에 취해서 권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주변에 상처를 주었는가를 잘 다룬 영화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13쪽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영화 레버넌트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이자 사냥꾼이었던 휴 글래스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디카프리오가 일어난 휴 글래스는 거대한 회색 곰에게 습격당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혼자 400km를 걸어 살아온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휴 글래스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는 이미 1971년에 영화 황야의 남자로 제작되었으며 2003년 마이클 풍계의 동명 원작 소설인 레버넌트로 출간되었다. 영화는 1823년 미국의 미주리강에서 시작한다. 로키마운틴 모피회사 소속의 휴 글래스는 동료들과 미주리강 주변을 탐사하고 사냥하던 중 회색곰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팀에서 낙오하고 만다. 죽어가는 휴 글래스를 돌보기로 한 피츠제널드의 휴 글래스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 호크를 죽이고 도망간다. 휴 글래스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피츠제럴드에게 복수한다 라는 스토리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옆에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휴 글래스가 회색곰에 습격당하는 모습을 그리는 어느 미국 신문의 이제 사파이고, 이 아래 그림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이고요. 오른쪽은 진짜 휴 글래스로 추정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휴 글래스가 왜 누구의 사냥을 갔냐면은 실은 모피 사냥을 간 겁니다. 당시 이 모피는 이제 비버 모피가 여기 오른쪽에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이 이제 비버예요, 사진이. 이 비버의 요 털이 그렇게 매끄럽고 좋대요.
근데 이 비버의 이 털이 뭐냐면 여기 모자, 신사들의 이 모자의 재료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1800년대에 이 신사들이 이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이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부의 상징의 사치품의 희생제물로 여기 북미산 비버가 모두 희생된 걸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나중에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재료를 갖다 주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자 장수 그 매드 해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막 떨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랬냐면은 모자를 만드는 그 약품으로 인해서 수은 중독으로 인해 이때 당시에 모자 장수들은 그렇게 손을 떨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사치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버의 생명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모자인 사람들도 이렇게 수은 중독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이 완전히 그 모피 이 비버들은 바로 결국은 이 모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말고도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백인들이 인디언에게 하는 굉장히 흉측한 그리고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 작가분이 하시고 있는 말은 되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요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나는 문명하던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위대한 성과를 부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그 정복은 엄청난 상실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막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를 엿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삶 뒤에 숨겨진 야망과 상실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모자장수와 비버와 원주민과 사냥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아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들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잘 느끼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의 고마움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가지 않을까. 그게 선생님하고 과학 공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화예요. 이거는 이제 대호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호랑이가 사라져간 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동네는 이렇게 호랑이가 서울의 그 도성에도 정조시대에 그 정조 대왕이 왕자였을 때 세자였을 때 그 호랑이가 들어와서 또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랑이가 우리나라 조선 호랑이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1800년 그 다음에 1921년 지금 요 사진은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 호랑이를 잡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아주 씨가 말라버리는 사건이 됐죠. 그래서 그 상황을 여기 대호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룬 거고 이때 이 사냥꾼과 여기 대호에서 나오는 이 호랑이의 사진인데 이 호랑이의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서로 싸우는 이 스토리의 영화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호랑이가 인간을 습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도 살기 위해서 이제 호랑이를 이제 죽였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바라봤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은 여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호랑이를 여기 극 중의 주인공 천반덕이가 이제 죽이러 가는 장면이고 호랑이도 이 천반덕과 여러 번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자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해줬던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하고자 그 앞에 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동물을 죽일 때 그 아바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동물을 죽일 때 그 생명의 존중감을 가지고 죽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동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주는 영화인데요.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백호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동물과 사람이 가져야 할 겸허한 마음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 해프닝이라는 영화예요. 이 해프닝은 이제 그 바이러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프기도 하고 백신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들에게 퍼지면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면 인간에게 이제 퍼지는데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것을 이제 다룬 영화예요. 우리 요즘에 소가 여기 왼쪽에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이 사진의 소들이 이게 좀 소예요. 이게 소인데 지금 소들이 지금 여기 안에 딱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여기 지금 요거는 젖병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젖을 딱 빨아서 얘네들은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첨단 원형 축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동물도 생명의 그런 어떤 권리가 있고 그 삶이라는 게 있는데 상품화가 돼서 생명의 가치는 바닥이고 마치 제품처럼 죽어있는 제품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영화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사람들이 대규모 자살을 하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갑자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건물 위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경찰은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죽음을 불러오는 원인을 파악한다. 자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된다는 것이다. 즉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일단 자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할 방법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상황이 종료된다. 자, 이런 설정을 통해 영화 해프닝은 도시의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도시에서 너무 많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통계청에 보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밀집이 한 곳에 이제 모이면서 서로에게 서로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적어도 이렇게 균형 배분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인구가 너무 몰려 있으면서 그런 자연 생태계의 규칙을 어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젖소를 풀어서 자연수로 방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도 마치 여기에 있는 젖소들처럼 아파트에 꼭꼭꼭꼭 갇혀서 우리들의 생태계를 어떤 그 밀집,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의 한계로 다가가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 영화를 이 작가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훨씬 더 밀집하게, 훨씬 더 빠르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옥자, 그 다음 영화는 옥자네요. 자, 옥자는 우리 그 시네마, 우리 에코시네마를 통해서 방영을 했었고요. 에코시네마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 옥자하고 그 옥자 여기 주인공, 선생님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옥자와 미자죠. 옥자와 미자가 그 서로의 끈끈한 우정을 다루면서 이 미자가 옥자의 그런 어떤 그 만들어진 그런 본색을 찾아가면서 옥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옥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두고 그런 친환경이라는 물건들을 더 이렇게 상품화된 것을 잘 사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 친환경 이미지에 둔 숨은 잔혹한 현실을 우리 여기 이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자, 미란도 그룹은 옥자와 미자의 관계를 이용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옥자와 미자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미지를 이용한다. 바로 우리가 옥자와 미자를 보며 느끼는 편안함, 안전함, 선함, 건강함 같은 이미지 말이다. 보통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다. 미란도 그룹이 옥자와 미자의 관계가 주는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좋아하고 원하지만 미란도 그룹은 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의 미란도 그룹은 이와 정반대로 잔악하고 무자비한 토대 위에서 운영된다. 미란도 그룹은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하지만 겉으로는 친환경인 척하는 전형적인 그런 그린워시다. 자, 그린워시는 이제 녹색 세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친환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친환경에 대한 그리고 정말 생태계 우리들의 자연을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미지가 정말로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여러분들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주면서 우리가 진짜 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돼지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소세지라든가 이렇게 제품화되니까 이 돼지들의 진정한 삶을 우리가 소세지를 통해서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좁은 케이스 속에 누워있고 정액 호수를 뽑아가지고 다시 인공수정을 통해서 돼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돼지도 삶이 있고 돼지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돼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살을 더 찌우기고 운동을 하면은 또 질기니까 살을 더 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누워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밥상 먹거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연에 순응하는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먹이사슬로 인해서 먹을 수밖에는 없지만 이게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이 옥자라는 영화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면 다들 먹어라고 하고 이 루시 미란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로 서로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이사슬을 만든다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일본 만화예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자기의 터전을 잃고 이 마을이 이제 침범을 당해서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과정을 이 너구리들이 막아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선생님도 이제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이쪽 경산으로 넘어왔는데 자꾸 시골이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그 다음에 농토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연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폼폼포 너구리 대작전에서 너구리들은 뉴타운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는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같은 동물인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는 부처 같은 큰 힘이 있구나. 이 말은 인간이 동물들에게 하는 말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동물이 아니야. 우리는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큰 힘을 가진 주인이지. 이런 생각들이 현재 생태계 위기의 뿌리일지도 모른다. 학자들은 인본주의 사상 16에서 17세기의 근대과학,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 등의 인간을 자만심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자연주의 지배자 위치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은 너구리나 곰, 개구리나 딱새보다 큰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힘을 가진 것이 그 힘을 마음껏 휘둘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오폴드는 윤리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과연 우리는 동식물에까지 확장된 윤리의 세상에 살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윤리의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더 잘 알고 그것을 더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까지 1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1편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읽고 여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영화 하나 그래서 클립 영상이든 이런 걸로 아니면 한 편을 다 보든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상입니다.